안녕하세요. 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저처럼 시골에 사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대단한 성공처럼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골 사는 친정엄마를 깔본 시댁 식구들. 결국 그 인간들이 처참해진 꼴을 보게 됐는데요. 속이 후련해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돌아보니 친정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한 게 10년 전 상견례가 있던 날부터였네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난 친정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이랑 고추장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들고 오셨거든요. 3년 묵은 된장이었는데 항아리에서 제일 좋은 부분만 퍼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이런 게 더 귀할 거라면서요. 강남 호텔에서 만났는데 친정엄마가 화려한 인테리어에 주눅 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한 첫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아이고, 시골에서 오시느라 힘드셨겠네요. 몇 시간 걸리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기차 타고 편하게 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시골 타령이었죠. 시골은 공기는 좋아도 불편한 게 많죠. 병원도 제대로 없고 마트도 없고. 그때 친정엄마 표정이 살짝 굳었는데 애써 웃으면서 넘기시더라고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꺼냈는데 시어머니가 된장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나, 요즘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먹어요? 우린 백화점에서 좋은 걸로 사 먹는데 이런 시골 된장은 위생이 걱정되네요. 옆에 있던 시누이도 거들었죠. 맞아요. 더러운 손으로 막 만지고 그러던데 이런 건 좀 찝찝하지 않아요? 어머님, 그래도 받아주세요. 저희 엄마 정성인데 직접 만든 거라 맛이 깊어요. 제가 변호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면서 말렸어요. 어머니가 서울 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엄마가 이해하세요. 친정엄마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시면서 괜찮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봤어요. 친정엄마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요. 물컵도 못 들 정도였다는 걸요.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이 어떤지, 농사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캐물었어요. 엄마가 논 5마지기 정도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아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사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시골 사람이라 별로 있눈치던데 난 신경 쓰지 마. 너만 좋으면 엄만 괜찮아. 그때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평생 농사 짓느라 거칠어진 친정엄마 손이 너무 애잔해서 그 따뜻한 손이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저는 왜 그렇게 시댁 편만 들었을까요? 사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반대했어요. 시골 출신부터 제 조건이 남편에 비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죠. 그땐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여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시댁 식구들 잘 챙기고 명절마다 정성껏 준비해 돕고 시어머니 말씀은 뭐든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참고 넘기는 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친정엄마한테도 계속 부탁했고요. 엄마, 시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연 것 같아. 내가 잘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길들이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굴욕은 더 심해졌어요. 첫 번째 문제는 결혼식 장소였죠.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못을 박더라고요.
시골 동네 면사무소 같은 데서 하는 결혼식은 절대 안 돼. 내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평생 놀림거리지.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 그래서 결국 서울 호텔에서 하기로 했죠. 문제는 하객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정성스럽게 하객 명단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군요. 이 사람들 다 농사 짓는 분들이죠? 호텔에 오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분들은 따로 시골에서 하는 게 어때요? 그게 편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그래도 그분들 다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먼 친척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항의하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뭐 너희 친정 무시라도 했다는 거니? 난 그분들이 불편할까봐 하는 소리지. 예단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예단 5천을 준비해줬거든요. 밤잠 안 자고 농사 지어가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반응이 가관이었죠. 시골치고는 그래도 많이 준비했네. 기대는 안 했다만. 그렇다고 많다는 뜻은 아니야. 제대로 할라치면 사돈 가랑이 찢어지니까 내가 그냥 좋게 봐주는 거지. 항상 시어머니의 말엔 본인이 위, 아랫집이 아래라는 게 딱 있었어요. 예복 맞추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따로 불러서 경고하듯 말했죠. 사돈, 한복은 저희가 아는 곳에서 맞추세요. 괜히 시골에서 해오면 눈 뜨고 못 봐요. 그래도 호텔에서 하는데 수준에 맞게 입어야죠. 시골 한복집에서 맞추실 생각 마세요. 결혼식 당일에도 화가 났어요. 친정 친척분들을 전부 구석자리에 몰아넣더라고요. 시댁 쪽 하객들은 다 앞자리에 앉히고요. 음식도 우리 쪽만 늦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행복해야 할 날인데 저는 그날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울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친정 친척들 보고 수군대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아우, 저 사람들 때문에 격이 너무 떨어지네. 좋은 걸 입어도 시골 티는 못 벗는구만. 신혼집 집들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엄마가 김치를 새로 한 통 담아왔는데 시어머니가 현관에서부터 그걸 보곤 있는 대로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시골 분들은 아무데나 김치똥을 놓으시네. 우린 현관에 이런 거 안 놓는데. 냄새도 나고 보기도 안 좋잖아요. 예, 얼른 이거부터 치워라. 손님들 오는데. 친정엄마가 당황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김치를 빨리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김치통 뚜껑을 열더니 대놓고 코까지 막으면서 말을 했어요. 아우, 무슨 냄새야. 시골 김치라 너무 텁텁하고 짜 보이네요. 우리 아들은 이런 거 못 먹어요. 우리 호텔 김치만 먹어 버릇해서 도로 갖고 가세요. 먹을 사람 없어요. 어머님, 제가 먹을 테니까 그냥 두세요. 어느새 시누이까지 합세했죠. 그걸 왜 둬요? 언닌 서울 와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이 김치는 좀 심하네. 냄새도 상한 것 같은데. 사돈어른, 앞으로 음식 같은 건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30분 넘게 서울과 시골의 차이에 대해 설교까지 하더라고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이 수준이란 게 달라요. 그러니 시골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죠. 모르는 말씀이세요. 요즘 시골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데요.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반박하자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되죠. 거기가 사람 사는 데는 아니죠, 솔직히.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는 길에 처음으로 속내를 비쳤어요. 시집살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야. 혹시 엄마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며 지낸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했답니다. 아이를 낳고부터 친정엄마 얼굴 보는 게 더 힘들어졌죠. 그러다 100일 잔치를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서영아,
이번에 사돈 서울 구경 한번 시켜드려야지. 더 일찍 올라오시라고 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죠. 곧바로 친정엄마한테 이 소식을 알렸더니 아무 의심 없이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사돈이 날 초대한다고? 아이고, 뭘 입고 가야 하나 벌써 걱정된다. 새 옷도 사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말고 서울 올라올 준비를 하는 모습이 짠했죠. 혹시라도 또 무시당할까봐 걱정도 됐지만 친정엄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돈도 노력하는 거겠지. 친해져 보려고. 잘 지내면 너도 편할 거고 얼마나 좋니? 서울에 도착해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장 먼저 간 곳이 백화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일 비싼 명품관으로 데려가더니 입구에서부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돈, 이런 데 와보셨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명품관이에요. 인테리어도 다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일제히 다 쳐다봤어요. 친정엄마 얼굴이 빨개졌죠.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점원한테 또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사돈이 먼 시골에서 왔는데 구경 좀 할게요.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할 거예요. 점원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친정엄마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더라고요. 그러다 엄마가 진열된 옷을 하나 구경하려고 손을 뻗으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막았어요. 아니, 만지면 안 돼요. 비싼 걸 그렇게 함부로. 혹시 손에 뭐 묻었으면 큰일 나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친정엄마가 손을 거두시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시누이도 한마디 했죠. 아니, 서천은 이런 데 없죠? 사돈어른, 이 가방 하나가 시골 땅 한 편 값이에요. 한 매장에서 엄마가 스카프를 보길래 제가 사드리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지했어요. 그런 색은 얼굴이 밝은 사람이나 어울리지. 그리고 시골에서 무슨 스카프가 필요해.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런 데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경험이에요. 결국 시어머니는 3시간 동안 구경만 시키고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피했는데 따라가 보니 눈물을 꾹 참고 있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요.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대접 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때문에 너까지 더 힘들어질까 봐. 엄만 정말 괜찮아. 눈물을 닦는 엄마를 보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 뒤 100일 잔치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호텔 연회장에 모였어요. 친정엄마는 묵직한 금팔찌를 들고 왔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남긴 금을 녹여서 만든 거였죠.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 자라라고 할아버지가 남긴 걸로 주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그 금팔찌를 보더니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 이렇게 촌스러운 걸 애한테 주려고요? 무겁기만 하고 보기도 안 좋아요. 사돈어른, 이거 전당포에나 팔 물건 아니에요? 명품 팔찌면 모를까? 이상해요. 친정엄마는 조용히 금팔찌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 속은 어떤 줄도 모르고 잔치 중간부터 시댁 식구들은 투자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쳐다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가 이번에 강남 상가 건물에 10억을 투자했어요. 아무래도 이쪽 사람은 투자도 다르게 하니까요. 아마 1년만 지나면 2배는 벌 거예요. 사돈은 이런 거 모르시죠? 시골에서는 그냥 땅이 다니까. 시골에 비하면 서울에서 버는 돈은 단위가 달라요. 시누이는 얌체처럼 또 거들었어요. 시골 땅으로 무슨 투자가 돼요. 급이 다른데. 서울 건물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죠. 나중엔 남편까지 가세해서 엄마 기를 죽였죠. 장모님은 이런 거 잘 이해 못하실 텐데 시골은 아직도 현금만 믿잖아요. 100일 잔치 다음 날 온 가족이 함께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친정엄마도 함께였죠. 엄마가 내려가는 날이라 더 좋은 데서 마지막 한 끼를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엄마, 서울 오신 김에 좋은 데 가서 저녁 먹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있는 곳이었죠.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사돈 덕에 이런 곳도 와보고 고맙습니다. 메뉴판이 나왔어요. 친정엄마가 메뉴판을 펼쳐보다 가격을 보고 놀라는 게 보였죠. 그래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평소 잘 먹어보지 못했던 메뉴를 고르려고 하셨죠. 여기 사진 보니까 이 스테이크가 맛있어 보이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메뉴판을 빼앗았어요. 잠깐만요, 사돈. 오늘은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어차피 안 와봐서 잘 모르시잖아. 그러더니 시누이와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도 그 웃음의 의미를 잘 몰랐죠. 시누이가 재밌는 일을 구경하듯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말대로 하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뭔지 모르실 거예요. 친정엄마가 침착하게 말했죠. 괜찮아요. 뭐 사진도 다 있고 이 정도는 저도 읽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돈. 제가 그냥 다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고집스럽게 메뉴판을 꽉 쥐고는 놓지 않았어요. 잠시 뒤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죠. 여기 샐러드 하나만 주세요. 고기 없이 야채만 있는 걸로. 드레싱도 빼고요. 웨이터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어요. 손님, 인원이 4분인데 음식은 샐러드 하나만 주문하시나요? 네, 2분만 드실 거예요. 저희는 이따가 다른 곳으로 옮길 거라. 친정엄마가 당황하면서 묻더라고요. 다들 식사 안 하세요? 같이 드시죠. 저녁 때라 배도 고프고 오늘 제가 낼게요. 사돈어른 여기 얼마인지 아세요? 진짜 비싼데요. 그냥 계세요. 제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녁은 다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맛있는 것은 먹고 가야죠. 그리고 엄마도 배고프실 텐데.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면서 말렸어요. 엄마가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는 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니 그래도 어떻게 엄마 혼자만...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일어서더니 레스토랑 전체에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사돈! 뚱뚱하면 빨리 죽어요! 저녁은 좀 굶으셔!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이 우리 테이블을 쳐다봤죠. 친정엄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떨려 물컵도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물을 마시려다가 흘리는 걸 보고 제가 냅킨을 건넸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보세요 사돈. 배도 나오고 얼굴도 부었잖아요. 팔뚝도 보세요. 이대로 가다간 당뇨랑 고혈압까지 다 걸려요. 아프면 애들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머님 앉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엄마 창피하시게... 뭐가 창피해? 건강 걱정해드리는 건데. 사돈이 살을 빼야 건강하게 오래 살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까지 힘을 보탰죠. 장모님, 제 생각에도 살을 좀 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무릎도 아프시다면서요. 당황한 친정엄마는 기어가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걸로 먹어야지.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프라이빗 룸으로 가자. 사돈은 여기서 천천히 드세요. 건강 생각하면서 꼭꼭 씹어 드시고요. 나이 들수록 관리하셔야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랍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프라이빗 룸은 이미 인원까지 정해져 예약되어 있었고 친정엄마만 홀에 혼자 남겨두려고 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저도 엄마 옆에 있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이 빠질 듯이 당겼어요. 얘 뭐해? 너도 와야지. 중요한 가족 회의라니까. 어머님, 엄마는요 여기 혼자 계시는데 사돈은 혼자 드시는 게 편하지. 우리가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친정엄마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절 보냈죠. 그래, 난 괜찮아. 가서 편하게 식사해.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가. 시어머니 기다리시잖아.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스테이크 코스가 준비돼 있었어요. 와인도 놓여 있었고요.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고 시누이가 깔깔대며 웃었어요.
아이,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만 잔치네? 사돈 어른은 어쩌고? 뭐가 너무해? 건강 챙겨드리는 거지. 저 몸으로 오래 살겠어? 관리해야지. 유리문 너머로 친정엄마가 보였어요. 텅 빈 홀에서 혼자 작은 샐러드 접시 앞에 앉아 계셨죠.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수근거리는 게 여기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스테이크를 썰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이 집 스테이크 괜찮네. 굽기도 딱 좋고. 엄마, 와인도 잘 어울려. 여기 자주 와야겠어. 일부러 친정엄마한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였어요. 가끔 제가 엄마 보느라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둘이서만 킥킥거리기도 했고요. 친정엄마는 혼자서 샐러드를 우겨 넣듯 먹고 있었어요. 양이 너무 적어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도 일부러 천천히 드시는 게 보였어요. 입맛도 없는지 물만 계속 드시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와 친정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배고프지? 제가 다른 거 시켜드릴게요. 든든히 먹어야지. 아니야, 괜찮아. 너희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지 말고. 그리고 엄만 정말 괜찮아. 그때 봤어요. 친정엄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걸요. 엄마는 화장실로 가더니 한참 안 나오시길래 따라가 봤더니 복도 구석에 서서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 가요, 이러고 있지 말고.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참아야 네가 편하게 살지. 빨리 가, 다들 기다린다. 배가 고파 속이 쓰린지 배를 쓸어 내리시면서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룸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가로이 디저트까지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보면서 둘이서 비웃듯이 말했죠. 사돈, 많이 안 드셨네? 벌써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역시 적게 먹는 게 최고예요. 평생 된장찌개 김치만 먹다가 샐러드 먹으니 낯설겠죠. 두 사람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녁을 먹고 호텔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했어요. 사돈, 내려가서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세요. 이렇게 건강관리하시면 건강해질 거예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이제 역으로 가셔야죠. 막차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세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뭐하러 택시를 타요? 지하철이 더 빨라요. 지금 막힐 때라서 택시비 아까워요. 어머님, 그래도 엄마 짐도 있고 원래 짐 들고 다니는 거 익숙하시잖아요. 농사일로 단련돼서. 그죠? 친정엄마가 저한테 다가오셔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눈치 보이지? 미안해. 엄마 그냥 혼자 갈게.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택시비라도 손에 쥐어드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사돈이 보면 네가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거야. 그냥 가마. 가서 전화할게. 그날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지하철역을 향하시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봤어요. 굽은 어깨,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집에 잘 들어갔니? 네, 엄마. 잘 가고 계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죄송해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친정엄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거기 가니까 엄마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더라. 평생 촌구석에서만 살았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엄마가 너희 시댁 식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엄만 정말 모르겠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논밭에서 일하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작아진 게 너무 가슴 아팠죠.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잘못한 거지. 아니야. 엄마가 못나서 그래.
너한테까지 피해가 가는구나. 사돈이 엄마 때문에 괜히 너까지 무시할까봐. 이제야 널 받아들여줬는데 엄만 크게 걱정이야. 그날 밤 새벽이 다 돼서 이모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너희 엄마 응급실에 실려왔어. 빨리 와. 길에서 쓰러졌단다. 심한 스트레스로 급성 위경련이 왔다고 했어요.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가 링거를 맞고 누워 있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래진 상태로요. 그런데도 친정엄마는 끝까지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냥 체한 거야. 의사 선생님도 좀 쉬면 괜찮아진대. 시골 사람들은 원래 튼튼해. 병실에 누워서도 제 걱정만 하더라고요. 사돈한텐 절대 말하지 마라. 네가 더 힘들어질 거야. 엄마가 약한 모습 보이면 너한테 더 함부로 할 거야. 그리고 병원비는 엄마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딸 걱정만 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남편한테는 엄마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응급실에 계셔.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뭐? 왜? 우리 엄마가 잘해줬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셨대? 피곤하셨나? 잘해주긴 뭘 잘해줘? 샐러드 하나 주고 굶긴 게 잘해준 거야? 엄마가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장모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다이어트는 필요해. 남편의 말에 정말 실망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이젠 남편까지도 이러니 더 절망적이었죠. 심지어 남편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병원비 얼마야? 그 정도는 장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결심했어요. 더는 바보처럼 참으면 안 되겠다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확고해진 이유는 그날 밤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통화를 엿듣게 되면서부터였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친정 얘기가 나오길래 벽에 바짝 붙어서 들었어요. 엄마, 그 시골 땅 말이야. 거기 펜션 지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사돈어른 좀 꼬셔봐. 시누이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선명하게 들렸어요. 엄마, 그 촌년이 순순히 땅을 내놓을까? 아무리 바보라도 땅은 쉽게 안 줄 것 같은데. 일단 펜션 사업 제안서부터 만들어놔. 투자 수익률은 터무니없이 높게 잡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7대3으로 나누자고 해. 물론 우리가 7이야. 근데 땅 명의가 사돈어른 거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쉬워. 촌년이 뭘 알겠어. 적당히 구슬려서 동업계약서 쓰면 돼. 법도 모르고 계약서도 제대로 못 읽을 거야. 수준 봐라. 한글도 겨우 읽는 수준일걸?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죠.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오빤 뭐래? 혹시 언니 편 들면 어떡해? 오빠까지 반대하면 일 복잡해질 텐데. 걱정하지 마. 네 오빠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평생 내 말만 듣고 큰 애야. 그 땅에 펜션 지으면 얼마나 벌까? 연애 한 5억은 챙기려나? 너무 욕심인가?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우리가 있으니까 놀리고만 있던 시골 땅도 개발되는 거야. 그 촌년은 평생 농사만 지을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오히려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죠. 솔직히 그 촌년 오래 살 것 같아? 뚱뚱하고 그 몸에 당뇨도 분명히 있을 거고. 빨리 움직이는 게 최선이야. 어디 더 아프기 전에 우리 쪽으로 뺏어와야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간 걸 알면서도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고 엄마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당장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시댁 식구들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선 거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아이 용품이며 닥치는 대로 캐리어에 쑤셔 넣었죠.
남편이 출근 준비하다가 보고는 놀라서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어디 여행 가? 친정에 다녀올게. 엄마 아프잖아. 갑자기? 며칠이나 갈 건데 짐이 이렇게 많아?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하고 가. 허락받아야지. 며느리가 말도 없이 친정 가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에 폭발했어요.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허락? 내가 왜 우리 엄마 만나러 가는데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 내가 뭐 죄수야? 갑자기 왜 이래?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예의 있었어? 샐러드 하나 던져주고 굶긴 게 예의냐고? 시골 촌년이라고 모욕 준 게 예의야? 그건 엄마가 장모님 건강 생각해서.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됐어. 더 이상 당신이랑 대화하기도 싫어.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서는데 현관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디 가는 거야? 애 데리고? 이 이른 아침에. 친정 가요.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친정을 간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일부러 소리 질러서 기죽이려고 한 것 같았죠. 엄마가 아픈데 딸이 가는 게 당연하죠. 어머니 친정 갈 때 허락받고 가셨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에서 불이 날 것 같았죠. 그렇다고 말없이 짐 싸서 가는 게 잘하는 짓이야? 요즘 것들은 예의도 모르나 봐. 어머님이야말로 예의를 알긴 아세요? 저희 엄마 굶기고 모욕 주는 게 예의인가요? 뭐? 지금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남편이 놀라서 나왔죠. 네 마누라가 대든다. 참나, 그 시골 촌년 편들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아. 그 순간 참았던 게 폭발했어요. 시골 촌년이요? 그래요. 우리 엄마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시골에서 정직하게 농사지으면서 사는 게 죄예요? 어머님처럼 가식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뭐라고? 가식적이라고? 네, 가식적이죠. 남들 앞에선 사돈 챙기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촌년이라고 욕하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가 우리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구나. 양큼한 게. 네, 다 들었어요. 왜요? 어머니는 어떻게 제 앞에서 끝까지 당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대문 밖까지 나와 있었어요. 아직 안색이 안 좋은데도 억지로 웃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일도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우리 딸 고생했어. 애기도 힘들었지? 할머니가 보고 싶었구나.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정말 아이처럼 펑펑 울었죠.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난 아무것도 못했어. 울지 마. 네가 뭐가 미안해. 엄만 괜찮아. 정말 괜찮으니까 울지 마. 친정엄마가 놀라면서도 다 이해한다는 듯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엄마가 전에 없던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중요한 일인데. 무슨 일 있어? 어제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땅 있잖아. 네 아버지가 20년 전에 사둔 그 임야 말이야. 그 산 중턱에 있는 그 땅? 거기가 왜? 엄마가 서랍에서 신문을 꺼내 보여줬어요. 일면에 굵은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어요. 총 사업비 5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확장이 되었다는 기사였죠. 보상금이 평당 500 정도 될 거란 내용도 있었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엄마, 그럼 이게 우리 땅이... 그래, 우리 땅이 정확히 그 중심지야. 600평이니까 30억이야. 근데 개발 끝나면 평당 더 뛸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전 신문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던 쓸모없는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라고 비웠던 그 땅이 황금 땅이 된 거죠. 엄마, 아빠는 알았을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사둔 건가? 모르겠어. 그냥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만 했지. 평생 아껴둔 돈으로 산 땅이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 땅은 절대 팔지 말고 잊은 듯 살라고. 눈물이 났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3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한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 어머니가 서울 왔을 때 땅 이야기 물어봤었지. 내가 관리 못하니까 대신해주고 싶다면서 더 알아본다고 그때 그랬었어. 엄마, 절대로 그 집안 인간들한테 이 얘기하면 안 돼. 특히 시어머니한텐, 알았지? 너무나도 통쾌한 반전의 시작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알게 됐거든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개발 지역에 포함됐으니까요. 마을 회관은 매일 잔치 분위기였죠. 이틀 뒤 예상대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큰일이야. 사돈 땅이 개발된단다. 아, 그래요? 제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니?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한테 왜 이걸 말씀드려요? 우리 엄마 땅인데? 가족이잖아. 이런 중요한 일은 당연히 공유해야지. 가족이요?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대한 적 있어요? 시골 촌년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그건 관심 가지실 것 없어요. 어머님이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장 내려갈게.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지. 그리고 아주 좋은 제안이 있어.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런 제안, 그리고 오실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야. 그동안 엄마가 받은 모욕 다 갚아줄게. 이를 꽉 깨문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지 마. 복수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애한테도 좋을 것 없고. 아니 엄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건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한테 준 기회야.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까지 마치 금괴라도 찾으러 온 것처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죠.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친정엄마를 껴안으려고 했어요. 전에는 악수덕거리던 사람이 말이에요. 아이 사돈 정말 축하해요. 너무 잘 됐어요. 아이 우리 사돈 부자 되겠네요. 대박이에요, 대박. 친정엄마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시누이도 나서서 아부했죠. 늘 시어머니 말만 거들던 촉새가요. 와, 시골에도 이런 대박이 다 터지네요. 사돈어른이 진짜 복이 많은 분인가 봐요. 그동안은 복이 없는 줄 아셨나 보네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시누이가 멈칫했어요. 그때 남편이 두 사람 눈치를 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여보, 우리가 투자한 강남 건물에 문제가 좀 생겼어. 무슨 문제? 남편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불안함이 가득했죠.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데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주민들도 끝까지 반대했는데 그게 확정됐다네. 그래서 우리 건물 투자한 것도 반토막이 났어. 시누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우리 식구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임차인들도 다 나간대요.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엄마 손을 덥석 잡았어요. 사돈 좀 도와주세요.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안 그럼 집까지 날아가요. 친정엄마가 손을 빼면서 담담하게 말했죠. 전 시골 촌년이라 큰돈은 잘 몰라요. 똑똑한 서울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 아닌가요? 아니 사돈이 부자가 됐는데 가족인데 이럴 때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질기게 늘어지는데 엄마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죠. 아직 보상금도 안 나왔는데 뭘 도와요. 그리고 설령 받는다 해도 그건 제 남편이 평생 아껴서 남긴 돈으로 산 땅이에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며칠 뒤 시댁 투자 건물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임차인이 모두 나가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대요. 대출금 10억도 못 갚아서 법원에서 강제 경매 결정을 내렸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집도 경매로 넘어간단다. 제발 좀 도와줘. 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 사람이 뭘 알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나빴어. 그럼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요. 진심으로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겠죠? 일주일 뒤 시댁은 완전히 파산했어요. 시어머니는 신용불량자가 됐고 시아버지가 남긴 40평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갔죠. 시누이는 월세방도 못 구해서 고시원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해고야? 엄마가 회사에 찾아와서 사장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대.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집안이 문제가 많다고 회사 이미지 망친다고 나가라잖아. 월급도 압류 들어왔고. 이제 정말 시댁 식구들은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하늘이 벌을 내린 거죠.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친정집 앞에 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일제히 무릎을 꿇었죠. 사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줘요. 시어머니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돈을 무시한 벌은 제가 받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시누이도 머리를 조아렸어요.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남편도 무릎을 꿇었죠.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죠. 장모님, 제가 바보였어요. 장모님 무시한 우리 가족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친정엄마가 대문 앞으로 나와 차가운 표정으로 비에 젖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를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했죠. 무식하고 뚱뚱하고 한심하게만 봤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레스토랑에서 샐러드 하나 주고 혼자 먹게 했던 것도 기억하죠?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엄마가 10,000원을 꺼내 비에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넣어 시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여기 김밥 사드세요. 시골 촌년이 주는 마지막 정이에요. 이제 다신 오지 마세요. 사돈, 제발 우리 죽어요. 정말 죽는다고요.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목청 좋은 것 보니까 오래 사시겠네요. 엄마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밖에서는 계속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의 눈물을 외면했던 것처럼요. 며칠 뒤 다시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초라한 모습이었죠. 며칠 굶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옷은 더럽게 구겨져 있었어요. 그 깔끔하던 시어머니가 언뜻 노숙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사돈, 우리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어요. 길거리에서 잤어요. 그래요, 참 안 됐네요. 제발 단돈 얼마라도.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 어제 드렸잖아요, 10,000원. 김밥 안 사드셨어요? 시어머니가 체면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죠. 그 돈으로 고시원비 냈어요. 정말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물만 마셨어요. 제발. 굶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더 건강해지시겠네요. 오래 사시겠네. 이번엔 남편이 나섰어요. 엄마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 적 없는 사람이었죠. 장모님, 이 나이에 엄마가 이렇게 사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제가 갚겠습니다. 자넨 그동안 뭐 했나?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 나한테 하는 짓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더 크게 울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얘야, 잘못했다. 내가 쥐뿔도 없으면서 괜히 큰 소리치고 자존심에 그랬어. 시어머니가 제 발을 잡으려고 했어요. 제가 뒤로 물러섰죠. 이제 아셨어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너무 늦었네요.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우리도 사람이야. 달라질게. 개과천선할 수 있어. 정말이야. 아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요. 그땐 재밌으셨잖아요. 아가씨랑 깔깔대면서 웃으셨잖아요. 갑자기 이런다고 엄마가 받은 상처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 있었죠. 얘 서영아, 너 그래도 내 며느리잖아. 저 며느리 아니에요. 이제 이 집안 며느리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지 말고.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요?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응급실에 보냈어.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기 전에 땅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 들었어요. 아가씨랑 통화하면서 우리 엄마 땅 빼앗을 계획 세우는 것도, 우리 엄마 촌년이라고 한 것까지 다 안다고요. 그런 악독한 인간한테 무슨 용서를 해요? 남편이 흥분한 저를 말리려고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섰어요. 그건 오해야. 우리가 도와주려고. 닥쳐! 당신이 제일 나빠. 자기 엄마 잘못된 행동하는 것 보면서 뭘 했어? 어머니 편만 들면서 우리 엄마 무시하는 데 동참했잖아. 마마보이 주제. 잘못했어. 장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데 모른 척했어. 그래. 솔직히 알면서도 외면했어. 나도 공범이야. 그러니까 나를 탓해 제발. 당신이 정말 미안했으면 그때 당신 엄마를 어떻게든 막았어야지. 너도 같이 웃었어. 절규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돈? 아니면 뭐 동정? 용서해줘. 어떻게 하면 되겠니? 뭘 어떻게 하면 용서해줄 거니? 죽으라면 죽을게. 죽는 건 어머님 마음이고요.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주세요.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너 정말 독해졌구나. 전 어머님처럼 독하진 않죠.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엄마를 괴롭혔지만 전 그저 어머니가 하신 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인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서울에 사는 상류층인 척, 교양인 척 했지만 속은 다 썩어빠진 쓰레기들이었어요. 시골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정작 거지가 된 건 당신들이잖아요. 벌 받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아도 늦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준 상처는 평생 가는 거라고요. 그동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나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데. 친정엄마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서서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됐어. 더 들을 것도 없어. 괜히 이런 인간들하고 엮일 필요 없어. 돌아가세요. 그들이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복수구나. 전 그날로 이혼 서류를 냈어요. 남편이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기회? 기회가 너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뭐 했어? 그건 엄마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또 엄마. 당신은 평생 엄마 말만 듣고 살아. 마마보이랑은 못 살겠어. 이혼이 성립된 날, 전 친정엄마와 함께 새집을 지었어요. 시골의 현대식 한옥으로요.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 그리고 넓은 마당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죠. 엄마, 이제야 사는 것 같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리고 땅 일부에 한옥 펜션을 지었어요. 촌놈 촌년방으로 이름 붙였죠.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단어를 당당하게 내건 거예요. 개업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펜션은 이미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꽉 차 있었죠. 그날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펜션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전에 보던 그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리는 굽어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타서 거칠어져 있었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서영, 아니 사장님, 혹시 일자리 좀... 일자리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알아서 찾으셔야지. 여기 아무거나 청소라도 설거지라도. 시어머니가 버릇처럼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꼴보기 싫어 막았죠. 여기서 뭐 하세요? 무릎만 꿇으면 다예요? 손님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밥이라도 먹게 해줘. 일이라도 시켜줘. 뭐든 할게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아무도 안 써줘. 나이도 많고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여기서라도 일하고 싶은데 자식들도 없고 살고 싶어. 굶어 죽긴 싫어. 제발. 때마침 친정엄마가 나왔어요. 떠돌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한숨을 쉬셨죠. 또 오셨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서울로 왜 안 가고 이러실까? 사돈, 제발 한 번만. 그때 엄마가 절 보면서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물었어요. 지금 펜션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긴 해. 손님들 많아서. 그래? 불쌍하잖니. 사람이 저렇게까지 됐는데. 시어머니가 감격해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죠. 첫째,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하세요. 12시간이에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절대 말 걸지 마세요. 여기 사장이 며느리였다는 것도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은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시골 화장실이라고 더럽게 두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급은 50이에요. 우리도 없는 일 만들어주는 거라서 많이 못 줍니다. 괜찮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펜션 청소부가 됐어요. 아침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죠. 사장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행히 펜션은 대박이 났어요.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었죠. 서울 사람들이 진짜 시골의 정취를 느끼러 왔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들이 손님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 청소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죠. 어머, 정말 너야? 설마 했는데 여기서 왜 화장실 청소를... 네 며느리가 여기 사장이라며. 근데 왜... 시어머니 친구들이 수근거리면서 나갔어요. 아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완전 거지가 됐네. 시골에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 바닥을 닦았어요. 청소하다가도 감정이 복받치는지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울면서 일하곤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누구보다 굴욕스럽고 참담한 최후를 맞은 건 누구도 아닌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남편도 가끔 찾아왔어요. 공사장 일용직으로 전전하다가 일이 없는 날이면 아이를 보겠다는 핑계로 한 번씩 왔죠. 전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대했어요. 얼굴만 보고 갈 테니까 잠깐만 보게 해줘. 양육비부터 줘. 아빠 자격도 없으면서 애 생각하는 척하지 말고. 저도 어떨 땐 너무 모질고 독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전 그 인간들이 우리 엄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갔대요. 펜션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쓰러졌다고 했죠. 병원에 가봤더니 뼈만 남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힘없이 흐느끼면서 고백했죠. 사돈한테 전해줘. 정말 죄송하다고.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해서 죄송하다고. 사돈이 진짜 부자였는데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였어. 그때 친정엄마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몰골을 보고는 한숨을 쉬셨죠. 용서는 이미 했으니까 편하게 계세요. 사람 미워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몇 주 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마을 뒷산에 한눈에 보이는 정자에서 엄마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절 보며 웃었죠. 서영아, 넌 후회 안 해? 그래도 시어머니였는데 너무했나 싶지 않어? 후회 안 해. 우리가 일자리도 주고 엄만 용서도 했잖아. 똑같은 사람은 안 됐어. 그래, 뭐 듣고 보니 그러네. 똑같은 사람은 안 돼서 다행이다. 엄만 정말 대단해. 끝까지 품격을 지켰잖아. 품격은 돈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가끔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저에게 물어요. 시골 생활 불편하지 않으세요? 서울 사셨으면 그립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전 웃으면서 대답해요. 전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저한테 맞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게 서울이든 시골이든 무슨 상관인가요? 사실 저도 한때는 서울에서 사는 게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인생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서울이든 시골이든 그건 그저 배경일 뿐이죠. 여러분도 저처럼 어디에 있는지에 집착하기보단 방향과 속도를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